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과목 PC 운영체제의 요점 정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울러 제가 만든 족보집도 같이 하시면 효과는 많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족보집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특징입니다. 자, 윈도우즈는 GUI죠. 마우스를 이용하는 운영 체제고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설명해 드릴게요. 하드웨어 설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OLE, 자, 그림과 객체를 자유롭게 문서에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자, 255자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NTFS. 자, NTFS는 성능, 보안, 안정, 속도가 뛰어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두드러진 건 이거죠. 보안이 정말 뛰어나게 됐습니다. 최대 볼륨 크기 2TB 쓸 수 있고요. 플로피 디스크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자, 이제 홈 그룹 보겠습니다.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쓰는 기능인데요. 이 홈 그룹은 파일과 프린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에어로 3D, 자, 읽어볼게요. 작업 필수를 클릭하지 않아도 모든 창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에어로 스냅 읽어볼게요. 자, 열려있는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해서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쉐이크, 흔드는 거죠. 자, 창을 흔들어서 다른 모든 열려있는 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 피크, 자, 최소화하지 않아도 바탕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점프 목록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 작업 목록을 구성한 목록입니다. 시작 메뉴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점프 목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항상 표시하도록 고정하려면 이거 체크해 볼까요? 앞정 아이콘을 눌러주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젯 보이시죠? 자, 읽어볼게요. 자주 확인하는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바탕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아이콘을 가젯이라고 합니다. 자, 캡처 도구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캡처하는 거죠. HTML이나 PNG, GIF, JPG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 이거 일상생활에서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죠. 간단히 메모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디펜더, 자,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 보호하는 거고요. 윈도우즈 체험 지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을 측정하고 그 기능의 점수를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자, 윈도우즈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손가락으로 마우스나 키보드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레디 부스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움말 한번 볼게요. 윈도우 7의 설명과 사용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하이퍼텍스트 기능 여기다 별표해 볼까요? 자, 우리가 클릭하면 원하는 도움말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하이퍼텍스트 기능입니다. 원격 지원 가능하고요. 온라인 기술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이 도움말 내용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도움말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추가만 가능합니다. 자, 옵션 단추 한번 볼게요. 도움말의 환경 개선 프로그램 참가 여부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부팅 순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보이시죠? 이 자가 진단인데요. 이 약자 딴 거예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가 켜지면 스스로 진단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로그온하고 마스터 부트 레코드, 자, 부트 섹터와 커널을 거칩니다. 커널은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 자, 롬 바이오스 시모스를 거쳐서 하드웨어 점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부팅 메뉴 저희가 F8키를 누릅니다. 자, 컴퓨터 복구는 문제가 있을 때 컴퓨터를 초기 상태로 복원하고요. 자, 안전 모드 별표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부팅 방법이에요.
부팅 로깅, 자, 읽어볼게요. NTBT log.txt 파일에 기록해서 부팅하는 방식입니다. 이 파일에 기록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긴 부분이 이 파일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파일을 열어보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문제없이 실행되고 종료되었을 때로 부팅하는 겁니다. 디버깅 모드 체크해 볼게요. 자, 디버그 정보를 관리자에게 보낸다 돼 있죠? 우리 디버그가 뭐라 그랬죠? 벌레 잡는다 그랬죠? 이 컴퓨터에서 벌레는 에러잖아요. 그래서 에러 정보를 관리자에게 보내면서 에러를 찾기 위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 오류 시 자동 시작 안 하면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자동으로 시작 안 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바로카기 키를 보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윈도우즈 OA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켜놓고 한 번씩 눌러보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됩니다. 자, 제일 잘 나왔던 것만 좀 추려서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A 모두 선택하는 거고요. 컨트롤 ESC 시작 메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Alt 엔터 등록 정보 표시되는데 요새는 속성이라고 부르죠. F5는 최신 정보로 바꿔주는 겁니다. Alt F4는 창 닫는 거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를 복사하지만 Alt 프린트 스크린은 활성 창을 클립보드로 복사하게 됩니다. 자, Alt 탭 프로그램 목록을 보여주면서 작업을 전환합니다. 컨트롤 Alt 딜리트는 작업 관리자를 표시하는데 저희가 아까 선저명 멀티태스킹 단축키라고 했죠. 똑같은 키가 컨트롤 Shift ESC 있습니다. 자,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표시하는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고요. Shift 딜리트는 완전히 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즈 키 조합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윈도우즈 키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창이 뜨고요. 윈도우즈 키랑 방향키를 하면 최대화, 이전 크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윈도우즈 키 D는 최소화, 이전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윈도우즈 키 퓨즈, 시스템 정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탐색기 바로가기 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누르면 모든 하이 폴더가 표시돼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하이 폴더 닫아주고요. 플러스는 하이 폴더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왼쪽 방향키는 축소했을 때 확장을 시키고요. 오른쪽 방향키는 확장했을 때 축소가 됩니다. 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또 하나 한번 설명드릴게요.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가기 키 아이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LNK 메모하셔야 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고요.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원본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 있고요. 보내기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고요. 마우스 우측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이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요거 누른 채로 드래그 하면 되고요. 또는 복사하기 붙이기에도 바로가기 만들기가 생성됩니다. 자, 작업 필수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단추, 프로그램 단추, 입력 도구, 알림 영역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기가 2분의 1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어로피크 아까 설명드렸죠? 이 기능이 있습니다. 축소판 미리 보기 중 하나를 클릭하면 활성화되고요. 자, 윈도우즈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모든 창이 투명화됩니다. 자, 요 밑에 제가 바로가기 메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왜 캡처를 해놨냐면 요게 잘 나왔어요. 작업 표실의 도구 모음에 요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잠금할 수 있고요. 숨기기 할 수 있습니다. 잠금은 크기나 위치를 변경하지 못하게. 숨기기는 마우스를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작업 표실 위치에서 떨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 메뉴 속성 한번 보실게요. 시작 메뉴는 표시할 항목, 최근 프로그램 수, 그 다음에 점프 목록에 표시할 항목 수, 이게 이런 거 지정하는 게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입니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작 메뉴 누르는 거, 자,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ESC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지정하는 거는 최근에 10개까지 표시할 수 있고 최대 30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프로그램 수와 점프 목록 수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최근 문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문서를 15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즈 탐색기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탐색기 띄워보셨죠?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 이 별표를 누르면 모든 하이 폴더가 한 번에 열린다고 했죠. 자, 요 삼각형 아이콘을 누르면 폴더 내 또 다른 폴더, 즉 하이 폴더가 있음을 의미하고요. 요 삼각형 단추를 클릭하면 하이 폴더가 보여지고 까만색 화살표로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까만색 화살표를 하이 폴더가 표시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하이 폴더가 숨겨지고 하얀색 화살 표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저희가 이제 인터넷 메뉴 다룰 때 메뉴 옆에 이렇게 점점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점점점 표시는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단추는 동그라미에 클릭하면 점이 생기고요. 선택 단추는 네모칸을 누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옵션 단추는 여러 개 중 하나만, 꼭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 단추는 여러 개 중 여러 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자, 세부 정보창 표시 여부 지정은 여기 레이아웃에서 들어갑니다. 구성의 레이아웃. 자, 라이브러리 체크해 볼까요? 이것저것 나눠진 자료를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가상의 폴더입니다. 실제로 파일이 아니라 원본에 연결해서 보여주고요. 자, 이거 체크해 볼게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제거해도 원본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최대 50개까지 폴더를 포함할 수 있고요. 자, 도구의 폴더 옵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체크해 볼게요. 보기, 검색 방법에 대한 설정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일반 탭 보이시죠? 자, 일반 탭은 내 컴퓨터 창의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왜 창을 더블 클릭할 때 같은 창에 열릴지 다른 창에 열릴지 이거 정하는 거예요. 파일을 한 번 클릭하면 실행되게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일반입니다. 보통 저희는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쵸? 자, 보기에서는 숨겨진 파일이나 폴더를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자, 파일에 대한 확장명을 표시할지 여부를 정하고요. 제목 표시줄과 주소 표시줄에 대한 전체 경로 표시 여부를 지정합니다. 검색 탭에서는 검색 방법을 달리할지 동일하게 할지 여부를 지정해요. 자, 이제 디스크 포맷 보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포맷을 하게 되는데 포맷을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는 모두 삭제가 됩니다. 사용 중인 디스크는 포맷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FAT32가 있고 NTFS가 있습니다. 빠른 포맷은 불량 섹터는 검색하지 않고 파일을 삭제하는 게 빠른 포맷입니다. 자, 파일 폴더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서 보실게요. 자, 파일은 디스크에 저장되는 기본 단위이고요. 폴더는 파일을 모아 관리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의 폴더에는 동일한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폴더는 휴지통에서 만들 수 없어요. 255자까지 가능하고요. 공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속적인 파일 선택할 땐 Shift 키 누르고 비연속적인 파일 선택할 땐 컨트롤입니다. 모두 선택은 컨트롤 A고요. 자, 요거 체크해 볼까요? 같은 드라이브끼리 복사할 땐 컨트롤과 드래그, 다른 드라이브끼리 이동할 때는 Shift랑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같은 드라이브끼리 이동할 때는요, 다른 드라이브끼리 복사할 때는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요거 구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클립보드 한번 살펴볼게요.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복사나 잘라내기 붙이기 할 때 쓰는 임시기억 장소예요. 이름 바꾸기 단축키 F였고요. 검색은 찾는 건데 검색 위치에 따라 검색 필터 결과가 달리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파일 폴더 속성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은 일반 탭에서 연결 프로그램과 확장자 그리고 날짜를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안 탭에서는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폴더 탭에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폴더 탭의 일반 탭에서는 읽기 전용과 숨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 전용 왜 할까요? 네.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유. 자, 공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휴지통 보겠습니다. 삭제된 파일 폴더가 보관되는 장소인데 여러분 이거 복구할 수가 있어요. 임의를 지정 가능하고요. 용량이 초과되면 오래전의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하드디스크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고요. 휴지통 안에서 컨트롤 X, 컨트롤 V는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오려두기는 가능하다 이 소리고요. 요거 컨트롤 C는 안 돼요. 안 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크기는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또는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삭제할 때마다 진짜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확인되어 상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은 경우, 자, 플로피도스 네트워크 USB에서 삭제했을 때, Shift 누르고 삭제했을 때, 그리고 등록 정보에서 즉시 제거, 바로 제거를 선택했을 때,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 했을 때, 휴지통의 크기가 빵프로일 때입니다. 자, 제어판 살펴볼게요. 자, 프로그램 제거는 반드시 관리자 계정, 최고의 권한은 있을 때 제거가 됩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죠. 특정 데이터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에서는 복원 지점을 설정하고요. 원격에서는 원격 지원 여부를 설정해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는 장치를 추가할 때는 장치 관리자의 동작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야 요 탭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우리 시작의 검색 실행창에 HD with 요거 한번 써주시면 PNP가 지원되지 않은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판의 개인 설정 한번 볼게요. 자, 바탕화면 배경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요런 그림 파일로. 그리고 채우기 맞춤, 느리기 바둑판식 가운데로. 자, 2장 이상의 사진으로 슬라이드 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색 바꿀 수 있고 소리, 특정 이벤트에 나타나는 효과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일정 시간 모니터에 전달되는 정보가 없을 때 작동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원 관리는 에너지 절약을 뜻합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바꿀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바꿀 수 있고 계정 프로필 사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요소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뭐라고요? 테마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유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유는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내가 설정해 놓는 걸 공유라 그래요. 그래서 빠르고 쉽게 다른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고요. 홈 그룹, 여기에서 사진이나 문서, 음악, 비디오, 프린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접근 권한을 이용하면 내가 사용자별로 다르게 권한을 설정 부여가 가능하고요.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공유 방법은 이 속성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누르시면 속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어판의 시스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컴퓨터 기본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 설명과 작업 그룹, 청품 인증, 확인이 들어갑니다. 자, 컴퓨터 이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름과 작업 그룹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되려면 여러분 작업 그룹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장치 관리자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종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속성을 변경할 수 있고요. 고급 탭에 들어가면 가상 메모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 메모리 크기 아시죠?
램, 주기억 장치가 모자랄 때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서 빌려와서 그 부족한 메모리를 채워주는 걸 가상 메모리라 그래요. 우리 가상 메모리의 장점은 뭐예요? 부족한 메모리를 채워주니까 프로그램은 실행되지만 단점은 진짜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전보다는 느려지게 됩니다. 자, 시스템 보호 살펴볼게요. 시스템 복원 실행, 복원에 사용할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복원 지점이에요. 자, 원격. 요새 AS는 다 거의 대부분 원격 지원을 많이 이용하죠. 원격 지원을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정합니다. 자, 장치 관리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치 관리자는 컴퓨터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그 아래쪽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사용되지 않는 장치고요. 물음표는 알 수 없는 장치입니다. 느낌표는 정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치입니다. 자,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살펴볼게요. 자, 해상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상도와 모니터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리어 타입. 화면이 텍스트를 부드럽고 선명하고 읽기 편하게 조절하는 거고요. 사용자의 텍스트 크기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작게, 중간, 크게. 자,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 살펴볼게요. 자,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설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 고대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고대비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고요. 돋보기 기능이 있어요. 얘는 100에서 1600%까지 축소했다 확대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 마우스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가 있습니다. 고정키는 동시에 2개 키 누르기 힘들 때, 토글키는 요거 누를 때 불이 켜지죠? 요 3가지 키는. 이때 시각장애인 분들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호음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필터키. 자, 손에 장애가 있을 때, 이거 누르고 있을 때 그 키보드가 반복으로 입력되겠죠? 그 반복을 무시하도록 하는 게 바로 필터키입니다. 자, 이제 제어판의 프로그램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거예요. 쓸지 안 쓸지. 프로그램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제어판의 마우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설정하고요. 포인터 옵션에서 뭐 하는 거냐면 C, 키보드에 C를 누르고 있으면 포인터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제어판의 키보드에서 속도 탭은 재입력 시간 그리고 키보드 눌렀을 때 반복 속도를 지정을 해요. 자, 제어판의 기타 주요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원은 절전이고요. 글꼴은 글꼴 추가 제거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폰트에 글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게 되고요. 소리, 상황에 따른 효과음을 설정해 줍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국가 및 언어, 국가별 표시 단위를 설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원 단위를 쓰지만, 그죠? 미국은 달러를 쓰죠. 자,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표준 시간대를 설정하는데 2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자, 윈도우즈의 기본 프로그램 설정하는데, 자, .hwp는 한글 2012 실행되게 하고요. .txt는 메모장이 실행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결 프로그램과 똑같죠. 사용자 계정입니다. 자, 관리자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요. 표준 사용자는 설치된 프로그램만 실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게스트 계정, 손님이죠. 암호로 보호된 파일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UAC라 그러는데, 뭐가 변경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알림은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설정이고요. 알리지 않으면 변경이 되어도 알림이 표시되지 않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설정입니다. 자, 유지관리 살펴볼게요. 문제 보고서를 보고 해결 방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백업과 업데이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판의 프린트 볼게요. 로컬 프린터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 네트워크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입니다. 공유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요거 별표해 볼게요.
기본 프린터는 우리가 인쇄를 눌렀을 때 명령이 전달되는 프린터인데요. 기본 프린터는 오로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플, 병행 처리인데요. 컴퓨터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 인쇄 관리자입니다. 인쇄를 시작했다가 다시 재인쇄할 수 있고요. 프린터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하거나 중지했다가 모든 문서 인쇄 취소를 선택하면 대기 중인 모든 인쇄 작업을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문제 해결 볼게요. 여러분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능인데 메모리가 부족할 땐 불필요한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가상 메모리 설정하시면 되고요.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돼요. 용량이 부족할 땐 불필요한 파일 백업 후 삭제하고요. 디스크 정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팅이 안 될 땐 F8 눌러서 부팅 로깅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ntvt log.txt 파일을 열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인쇄가 안 될 때는 케이블 점검, 프린터 설정을 확인해 봅니다.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Ctrl Shift ESC 작업 관리자를 띄워주고요. 하드웨어가 충돌이 났을 때는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 폴더나 파일의 오류를 검사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해 주는데 네트워크나 CD-ROM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 살펴보겠습니다. 단편화를 제거해서 속도를 향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편화란 파일이 흩어져서 저장되는 것을 단편화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용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얘는 흩어진 파일을 하나로 모아두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각 비율이 보통 10%가 넘어가면 하는 게 좋고요. 조각 모음 하는 중에 다른 작업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백업 살펴볼게요. 원본 손실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어두는 걸 백업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복원, 컴퓨터가 최적인 상태일 때를 복원 지점으로 해놓고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을 시스템 복원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나 전자메일, 웹에서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즐겨찾기 이런 등등등의 문서들은 이런 데이터는 손상하지 않고 복원 지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자, 아까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거죠.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입니다. 자,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 종료할 때 사용하고요.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디스크 정리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 삭제했고요. 레지스트리 체크해 볼게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레지 에딧이 명령어고요. IRQ랑 IO 주소, DMA를 관리해 줍니다. 자, 메모장입니다. 자,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log 입력하면 다음에 불러올 때 현재 시간과 날짜가 보입니다. OLE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림이나 표가 삽입 안 되고요. 자, 이거 endD는 현재 날짜, endT는 현재 시간, endP는 페이지 번호, endF는 파일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D가 date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 T는 time, 시간, P는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번호고요. endF, F는 파일 이름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워드패드 보겠습니다. 자, 이 RTF, TXT 등등등의 확장자를 가진 문서를 작업하는데 얘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OLE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림판 여기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든 거 Shift 누르면 수직선, 수평선, 45도 대각선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자표입니다. 특수문자 삽입할 수 있고요. 계산기, 입력한 내용 지울 때는 C를 누릅니다. 또는 ESC 눌러도 계산됐던 그 전에 작업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거나 방송 청취할 때 쓰고요. 윈도우즈 미디어 센터는 음악, 사진, 영화, TV 시청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고화질 TV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 동영상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스템 정보 살펴볼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고요. 시스템 정보 파일 확장자가 NF4입니다. 시스템 도구에 있고요, 여러분. 하드웨어 리소스에서 충돌과 DMA, 입출력, IRQ, 메모리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시스템 복원입니다. 컴퓨터가 최적일 때를 복원 지점으로 되돌리는 건데요.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복원 지점을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 마지막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함께 조금만 더 집중력 발휘해 보실게요. 자, 네트워크입니다. 클라이언트, 파일과 프린터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자, 프로토콜 별표해 주십시오. 다른 컴퓨터들과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 규칙입니다. 서비스는 내 컴퓨터 자원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어댑터,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랜카드라고 부르는 파트입니다. 서브넷 접두사 길이는 IPv6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IPv4입니다. 이 두 개 다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공유 센터예요. 여기에서는 요거를 해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 고급 공유를 합니다. 자, 프로토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규칙입니다. TCP/IP 별표하고 가실게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TCP는 메시지를 송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분류하게 됩니다. 패킷은 정보 전송 단위를 말해요. OSI 계층의 전송 계층에 속하고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흐름 제어, 그리고 에러 검사를 합니다. IP 계층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요. 경로를 결정해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ICM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ACK는 긍정의 응답이고요. NAK는 부정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 잘 받았어요. OK가 ACK고요. 나 못 받았어. 잘 못 받았어. 이런 신호를 NAK 부정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UDP,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고요. ARP,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바꿔줍니다. 거꾸로 하면 RARP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 보겠습니다. NIC, 좀 전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컴퓨터 연결하는 장치인데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허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 연결하는 장치예요. 자,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는 규정된 속도를 보장합니다. 뭐 1기가 인터넷 속도인데 100대가 연결돼도 이 100대 모두 1기가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자, 리피터입니다. 멀리 전송할 때 약해지는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전압을 높여줍니다. 물리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자, 여러분, 브릿지는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 트래픽 감소하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할 때 쓴다. 꼭 외워주십시오. 라우터입니다. 인터넷 할 때 가장 필요한 장치인데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자,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출입구, 문 역할을 합니다. 자, 인터넷 주소 살펴볼게요. 8비트씩 내부분 32비트로 이루어진 게 IPv4입니다.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들어가는데 E 클래스는 실험 용도로 쓰이고요. 자, 차세대 주소,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주소죠. IPv6입니다. 16비트씩 8부분 콜론으로 구분하고 총 12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주소 방식이 있어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문자 주소고요. 인터넷 고유 주소가 IP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DNS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문자 주소, 도메인 네임을 원래 고유의 주소인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 살펴볼게요. 자, 보조 프로그램의 명령 프롬프트, 요게 도스 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령어 주는 거예요. 핑. 예, 원격 컴퓨터가 현재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IP 콘피그,
현재 컴퓨터의 ARP 주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RT하고 IP 주소를 쓰면요, 상대방 컴퓨터까지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넷뷰, 자, 특정 컴퓨터에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 프린터를 표시해 줍니다. 자, 공유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프린터와 파일, 컴퓨터 등의 자원을 동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공유라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공유가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공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하려면 그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보통 공유 폴더는 C 드라이브 루트에 사용자 폴더에 공용 폴더가 있고요. 또는 유저의 공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공유할 때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아무것도 못하는 없음이 있고, 읽기, 그리고 읽기 쓰기, 특정 사용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프린터 공유할 때 이름은 80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이런 특수문자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보이시죠? 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유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사람 PC에서 자신의 하드디스크처럼 폴더도 만들 수 있고 삭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과목 PC 운영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컴퓨터 하나 띄워놓고 단축키 연습도 하시고요. 메뉴 같은 거 많이 눌러보시면 막 종이에다가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반복해서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컴퓨터 족보집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효과는 2배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다음 3번째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